자, 이재명 피습에 관해서 우리나라의 제일 유명한 의사 함익병 닥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형님. 아, 이거 지금 무슨 함익병은 정치 얘기만 했는데 이거 의학적인 거 물어보는 거는 처음인 것 같다. 이게 의사한테 의학적인 걸 물어야 되는데 맨날 정치적인 것만 질문을 해가지고. 근데 뭐, 저기 이재명 대표 새로 당한 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 요거는 의학적으로만, 아니, 의사 함익병으로만 얘기해. 그러니까, 네, 그렇죠. 네. 뭐, 정치적으로 무슨 뭐, 보수다, 진보다, 중도다, 이거 다 떠나서, 네. 닥터 함익병, 네, 네.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이, 냉정하게 얘기하면 돼요. 예, 예, 예. 자, 우선, 부산, 지금 제일 말이 많은 게,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타고 간 거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고 비판이 많아요. 요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어. 외상센터는 우리나라는 거점 지역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 경남, 울산 지역, 요 불경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 지역은 부산대학이 그 외상 전문센터예요. 그렇지.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경북 지역은 아마 경북대학이고 전라남북도는 저기 뭐 전남대학교 이런 식으로 예. 거점 병원이 다 정해져 외상센터가 있어요. 예. 그 외상센터는 다 환자들이 오면 저기 헬기로 수송을 해요. 안 예. 되면 네. 예. 내 병원에서 할지 못하면 수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구, 서울, 저기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심한 중증 외상 환자가 생기면 대부분 부산대학병원 외상센터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죠. 예. 네. 근데 갔을 때 거기서 이제 할 때는 거기서 아주 급하면 응급이면 헬기를 띄우지만 아니면 다 앰뷸런스를 하더라도 한두 시간 안에 갈 수 있으면 앰뷸런스를 띄우고 안 되면 헬기를 띄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헬기로 이제 후송이 됐으면 그 상태에 따라서 이 부산대 외상센터에서 감당할 수 없으면 다시 뭐 서울 경기 지역은 저기 아주대일 거예요. 아마 이국 동생이 계셔가지고 예.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외상센터로 이송을 하는 시스템은 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 국가적인 체계로 갖춰져 있어요. 예. 아니 근데 그 정도 상처에 부산대 그 병원에서 이송을 해야 되느냐 이거야, 서울로. 그거는 부산대학교 응급팀에서 제일 잘 알죠. 부산대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이번에 저기 언론 인터뷰한 내용에 보면 네. 이런 외상을 우리가 외국으로 보낸 적은 없다. 처음이래잖아, 처음. 예. 네, 그러니까 할 수 있었던 거죠. 할 수 있었는데 이 가족과 민주당의 어떤 그 의사결정에 의해서 높은 사람이 얘기하니까 할 수 없이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로 이송을 했는데 본인이 원하면 근데 그 병원 측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병원은 이제 제가 응급실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환자가 왔어요. 예. 환자가 오면 이 환자의 이제 중증 정도에 따라서 화급 정도에 따라서 화급을 다투는 경우에는 그냥 닌게로 달고 피 달고 바로 수술방 들어가 보호자 동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인턴 때 경험으로 따지면 칼에 심장이 찔려서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예. 칼에. 그거는 뭐 칼 뽑는 순간 피 터지고 그러면 완전히 끝나요. 그러니까 그대로 응급실에서 바로 수술방으로 끌고 올라갑니다. 예. 올라가서 우리가 밤새도록 수술을 해서 환자를 일단 살려는 놨어요. 네. 나중에 그 결과는 제가 팔로우 못했지만 네. 거기는 보호자가 누구니 환자가 누군지 신원 파악도 안 해요. 예. 근데 이제 그 정도 화급을 다투는 일은 거의 없고 드물기 때문에 이제 목을 다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확인을 했겠죠. 네. 확인을 해서 이게 목에 동맥을 다쳤다 그러면 금방 알아요. 피 네. 나오는 모양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피 색깔도 다르고. 네. 그래서 동맥이 다치지 않았으니까 부산대병원에서 시간을 갖고 수술 준비를 하고 환자분을 모셨을 거예요. 예, 그랬다고 발표했어요. 예, 그렇게 준비했다고. 확인이 돼서 이 정도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수술 준비를 다 했겠죠. 예, 근데 이럴 때는 환자 보호자나 이런 주치의가 환자 보호자한테 동의를 얻죠.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예. 예. 근데 본인이 환자 가족들이나 이제 대개는 환자 직계 가족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부인이 됐든 큰아들이 됐든 직계 보호자가 화급을 다투지 않으면 우리는 좀 더 좋은 병원에 가서 좀 더 유명한 의사한테 좋은 진료를 받고 싶다라고 이 얘기를 하면 예. 그거는 이제 저기 그 1차 맡은 병원에서 못하죠. 옮길 수 있으면 옮기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 근데 지금 그랬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옮기겠다 그랬다는 얘기는 부상의 정도가 분포를 다투거나 한두 시간을 다투는 문제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이제 서울대병원의 발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경정맥의 60%가 손상이 됐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그 정도의 손상이라는 게 사실 제가 혈관외과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 잘 모르겠는데 대개 목에 있는 정맥이라도 그 깊이가 되게 깊으면 출혈량이 많으면 그거 그렇게 후송 못해요. 그러니까
그 경정맥이 상하긴 했으나 그 깊이가 완전히 절개된 상황은 아니고 정맥의 두께가 또 있거든요. 예. 그 두께 바깥쪽 부분에 손상이 많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출혈이 심한 출혈이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거다. 그러니까 옮길만 하니까 뭐 옮겼을 거다 이런 후송을 할 얘기. 만한 상황이 되니까 후송을 한 거예요. 음. 그런데 이제 서울대 병원에서 발표한 내용과 부산대 병원에서 발표한 내용이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예, 달라요. 많이 달라요. 네. 예. 부산대학에서는 뭐냐면 이런 정도의 부상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해왔고 예. 이런 정도의 환자들을 한 번도 후송해 본 적이 없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외과팀, 전문팀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원해서 보내드렸다. 그러니까. 그게 부산대의 내용이고 서울대는 수술의 난이도가 되게 높아서 우리가 받았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는 책임의 소재를 따지면 이런 거예요. 네. 환자가 원해서 후송을 하더라도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원해서 후송을 하더라도 후송 과정 중에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거나 그로 인해서 환자한테 치명적인 손상이 생기면 받는 병원 책임이 아니고 후송하는 병원 책임이에요. 부산대병원 책임이에요? 그럼 만약에 잘못되면? 네, 잘못되면요. 아, 그러면 이거 후송 급한 경우에는 후송하면 안 되는 거였네. 환자 상태가 되게 안 좋으면 절대로 내보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부산대학 측에서도 보호자가 원하고 그다음에 또 서울대병원에서 받겠다고 얘기를 하니 그 정도 시간에 후송하는 시간 더군다나 헬기를 동원해서 운송할 수 있다 그러면 1시간 이내거든요. 예. 그래서 수술 준비 서울대 다 준비를 시켜놓고 여기서 아니 1시간이 아니라 한 4시간 걸렸어요. 왜냐면 서울대 헬기장이 수리에 들어가서 헬기 못 띄워서 용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차로 이동하고 이러느라고 한 4시간 걸렸어요. 병원 꼭대기에 헬기장 내리는 거 있는데 아니 근데 그게 공사가 들어갔는지 어쨌는지 못 내려가지고 원래 있어요. 그래서 4시간 걸렸어요. 4시간. 그럼 뭐 서로 이렇게 버스 차로 끌고 가는 뭐 하나 뭐 차이는 별 차이는 없었겠네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4시간 네. 걸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도 안정적이라고 큰 문제가 없어지라는 게 부산대학교 외상팀에서 판단이 섰으니까 후송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럼 뭐 큰 중상은 애초부터 아니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일단 그래도 우리가 목에서 어떤 상처가 생겼다 그러면 모든 스태프들이나 환자나 환자 보호자나 그 진료팀들은 에머전시로 보죠. 그러나 동맥이 상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것도 없어요. 바로 수술해요. 예. 그런데 또 의문스러운 게 왜 서울대병원에서는 브리핑 5분 하고선 기자 질문 하나도 안 받고 쑥 들어가 버렸을까요? 곤란한 게 있을까요? 그거는 곤란한 질문에 답하기 힘든 상황이었을 개연성이 많죠. 왜냐하면 예. 저 같은 피부과 의사가 예. 뭐 30년 전에 인턴 돌았던 거 경험으로도 할 수 있는 추론이라는 거예요. 제 추론에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부여한다 하더라도 또 이 얘기는 거의 객관적일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에머전시 초에머전시는 아니다. 초에머전시는 아니다. 네, 예.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발표한 내용에 저는 조금 더 객관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 후송해도 될 만하니 후송을 하죠. 아무리 환자가 원해도 예. 예를 들어서 뭐 경동맥의 일부 분열이 상처가 있어서 피가 펄펄 나는데 난 서울대 가서 치료받겠다 옮겨달라. 절대 안 옮겨줍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무조건 에머전시를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면 환자가 목숨이 위태로운데 보호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정확한 정보가 없는데 무조건 옮기겠습니다. 뭐 데려가세요. 이거 안 한다니까요. 그런 의사는 없어요. 어느 병원도 그러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부산대학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일단 자기 병원 입장에서 볼 때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리고 국가의료 외상센터 전원 체계에서도 자기들이 하는 게 원칙이고. 그렇지. 예. 네, 이제 그거를 건너뛰어서 어떤 민주당이라는 당이 지금 현재 뭐 제1 야당이라 그러지만 절대적인 그 정치적 영향력이 큰 그렇지. 절대다수의 의회 권력을 갖고 있는 정당의 책임자나 그 보호자들이 이송을 원하는데 그거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못 보내도 됩니다.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보내도 되는 상황이니까. 예. 이제 환자들이 원하면 우리도 내보내주는데 보내줄 때 원칙은 하나예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가는 거에 대해서. 아니면 집으로 태어나든 뭐 가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환자가 갑자기 심하게 이제 머리에 외상을 받아서 그 두경부에 어떤 뭐 이제 피가 많이 나는 열상을 입었다고 쳐요. 그러면 병원에서는 절대로 그런 강한 외상에 의해서 두경부의 외상 피가 나면 바깥에 두피가 찢어져서 다친 부분을 꼬매고 하더라도 엑스레이상 이상이 없더라도 12시간 응급실에 붙들어 놓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안에 내재되어 있는 혈종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12시간 정도는 아주 가까이서 지켜보게 돼 있기 때문에 대개는 퇴원 안 시켜요. 예.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뭐 괜찮은 것 같아. 머리가 좀 어지럽긴 하지만 피가 멎었고 엑스레이상 이상이 없으니까 퇴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의사항을 되게 많이 얘기하죠. 12시간 내 환자가 구토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뇌 안쪽에서 혈종이 생기는 거니까 빨리 병원에 와야 된다. 예, 우리 설명 충분히 했으니 잘 들으셨죠? 이렇게까지 꼬치꼬치 주의를 주고 내보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응급실에서는 환자의 생명이나 환자의 예후가 나쁜 상황으로 진행되면 절대로 보호자가 원한다고 해서 그냥 내보내지는 않아요. 그냥 전환하지도 않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 요약하면 부산대가 더 객관적이었다. 서울대가 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할 수 있는 병이 없고. 예, 그렇지. 예. 그다음에 서울대로 옮기겠다고 하는 동안에 뭐 아무리 짧아도 한두 시간 정도 준비 시간이 걸리고 두세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절대로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만큼 예. 스테이블한 상태였으니까 보냈다고 그러니까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상처가 이제 처음에 1cm였다가 뭐 1.2cm였다 1.4cm로 됐는데 좋다 이거야. 1.4cm라고 하면 그게 칼이 들어갔을 때 칼 넓이가 있는데 1.4cm밖에 안 찢어집니까? 전 그게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저도 거기는 뭐 신문을 열심히 보는데 경찰 이제 테러 사건이 그 명백하게 테러예요. 어찌됐든. 예, 어쨌든 테러야. 예, 그래.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벌어졌는데 예. 이러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게 사안이 민감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 뭐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도 미궁이잖아요. 예. 암살한 사람 오스왈드가 죽고 오스왈드를 암살한 사람은 또 감옥에서 또 죽어버렸으니까 완전히 미궁에 빠져버렸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지만 이런 상황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인데 사용했던 흉기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지금 나오는 게 없어. 예. 그러니까 경찰이 그거에 대해서 왜 발표를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그게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발표하지 않으니까 온갖 각자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뭐 온갖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든지 숨기려 하고 뭐 감추려 하다 보면 온갖 얘기들이 다 돌죠. 그냥 그렇지. 경찰에서는 사용했던 흉기를 그대로 공개를 하는 게 제일 좋았겠죠. 예. 이게 뭐 흉기를 공개하는 건 안 된다. 그렇게 따지면 옛날에 뭐 조직폭력배들 저기 수사하고 나면 뭐 온갖 도금류들 다 보여줬는데 그렇지. 예. 그보다 더 이건 나쁜 건 아니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추론이 가능할 수 있게 일반적인 사람이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게끔 그것도 이런 흉기를 사용했다라고 아니면 그림을 그려서라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예. 예. 그러니까 그냥 뭐 처음 저도 신문 보고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등산용품을 갈아서 만들었다. 저는 사실 등산을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등산용품 중에 등산용 칼 외에는요. 예. 뭐 스틱 갖고 등산용 스틱 갖고 그렇게 못 찔러요. 그러니까. 네. 등산용 어떤 스틱을 두드려서 집에서 뭐 갈아서 만들었다는데 등산용 스틱들이 대부분 다 알루미늄으로 만들거든요. 요즘은 가볍게. 예. 뭘 갖고 만드는지도 모르겠고. 예. 저는 이제 더 놀랬던 게 뭐냐면 신문에 났던 게 18cm 길인데. 예. 18cm. 예. 네. 근데 뭐 17cm라 그러게 1, 2cm야 뭐 오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손잡이가 5cm라 그러더라고요. 예. 손잡이 5cm면 그거 잡을 수도 없어요. 칼로. 5cm 길이의 손잡이 갖고는 칼로 그 흉기로 쓰기가 곤란해요. 최소한 10에서 15cm인데 손바닥에 딱 쥐어서 힘을 쓸 수가 있죠. 예. 뭐 이런 거 저런 거 나오는 걸 보고 왜 빨리 발표를 안 하지 이렇게 온갖 그 국론이 분열될 수 있는 이런 소문들이 나는데 이게 뭐 정파적인 해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을 있는 대로 보여줬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라는 게 첫 번째였고, 예. 그다음 부산대학에서도 저는 환자가 왔을 때 바로 그런 거는 부산대학교 다 병원에는 홍보팀이 있거든요. 예. 있는 대로 경과 보고를 환자의 비밀이라 그러지만 그 이재명 대표 정도 되면 그게 뭐 환자의 비밀 이런 얘기할 상황이 아니죠. 아이 그럼요. 공인 중에 상공인인데. 최고의 뭐 차기 뭐 예비 권력자이기도 한데 예. 그런 분의 아니에 대한 얘기라면 있는 대로 빨리빨리 브리핑을 하는 것이 예. 가장 옳았는데 후송될 때까지도 부산대학에서도 브리핑이 공식적인 게 없었어요. 그리고 서울대 브리핑에서도 석연찮게 서울대 브리핑도 없었고 수업 끝나고 안정되고 난 다음에 환자의 동의를 얻어서 브리핑 났는데 그거는 개인 사생활에 있을 때 그런 거지. 웬만한 유명인이라든지 공인 정도 되는데 그런 피습 테러를 받았는데 그게 환자의 뭐 사생활 보고 그거는 저는 여기 부산 경찰청에서 정확하게 브리핑하지 않았고, 네. 그다음에 부산대 병원에서도 정확하게 브리핑하지 않았고, 서울대 병원에서도 병원에서도 제때 브리핑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상황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브리핑을 하는데 이제 모든 게 전부 다 각각의 영역에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거죠. 네. 이거는 뭐냐면
해야 될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그때 안 하고 누군가의 눈치를 봤겠죠. 자, 마지막으로 피부과 의사의 소견으로 네. 1.4cm 거기 찢어진 데인데 글로 칼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리하면 들어가죠. 1.4cm의 칼 넓이가 있는데 1.4cm짜리 칼날비가 칼이 예를 들어갖고 더 넓게 들어간다 하더라도요. 나중에 네. 잴 때 되면 그게 피부는 수축이 되기 때문에 네. 조금 뭐 작게라도 저는 예리한 뾰족한 뭐가 들어갔을 찔렀을 거라고 봐요. 아, 칼이 아닐 거예요. 시카릴리나 이런 칼이 네, 아니 근데 날의 면이 넓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금류로 할 때 칼이 되면 그럴 수는 없어요. 칼은 그럴 순 없지. 창같이 1.4cm는. 되어 있는 뾰족한 거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뾰족한 거 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후보 시절에 피습 당했을 때 했던 거는 커트칼이에요. 그건 면이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길게 찢은 거죠. 예. 길게 상처를 낸 거죠. 이게 참 방송용으로 부적절한데 예. 어찌됐든 커트칼을 사용해서 길게 목을 이렇게 예. 자상을 가했던 거고요. 예. 이거는 찔렀다는 표현이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그래 찔렀는데 네. 뭐 거기 때 나온 그 영상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나중에 나온 처음에 찔릴 땐 칼이 안 나와요. 나중에 네. 나온 영상 보면 칼이 꽤 커요. 꽤 큰데 그게 어떻게 1.4cm에 찔렀다고 나오냐 이거야. 그게 저는 그 흉기를 조지를 못했어요. 그 나오는 영상들이 있어요. 근데 네. 처음에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정확하게 브리핑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브리핑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각자가 각자의 생각들 갖고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예. 공식적으로 그 칼을 사용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 1.4cm 피부에 자상이 입혔다는 얘기는 예. 그 최소한 칼폭이 1.4cm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2cm짜리, 3cm짜리 칼로 만일에 그게 찔렀는데 1.4cm가 찔렸다면 말이 안 되지. 깊이 안 들어간 거겠죠. 그렇지 말이 안 돼. 지금 들어가다 만 거지. 입구만 조금 들어가다 만 거지. 그러니까 정맥만 다치고 동맥이 안 다치는 그런 다행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고 예. 만일에 그게 칼날이 예리하고 두꺼운 그 폭이 넓은 칼이 들어갔는데 저기 했다면 그것보다는 제가 그 뾰족한 뭐였을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거 저런 거 칼폭이 그렇게 두텁지 않았을 거다. 예. 그러면 인위적으로 두드려 만들었다 그러면 등산용 스틱 같은 거를 얇게 잘라갖고 두드렸다 그러면 폭이 그 정도 되죠. 예. 등산용 스틱은 제가 등산을 하는 사람이니까 잘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등산용 스틱을 그 동그랗게 그 배나무 통처럼 생겼는데 그걸 반으로 짜게 해서 그거를 얇게 갈았다 그러면 폭이 1.4cm가 나오는 게 맞을 거예요. 예. 근데 스틱이란 얘기는 안 나왔거든요. 지금 참나. 등산용품이라고 그랬는데 등산용 칼은 되게 예리해요. 예. 등산용 칼은 나무도 베울 수 있고 그래서 아주 예리해요. 흉기 중에 흉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등산용 칼은 아닐 거고 예. 네, 등산용품을 뭐 이렇게 집에서 그라인더로 갈고 숫돌로 갈고 뭐 했다고 뭐 압수수색에서 나왔다 그런 걸 보고서는 스틱을 반을 쪼개가지고 그거를 예리하게 두드려서 칼처럼 만들었겠다 그러면 저는 1.4cm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창처럼 만들어서 찔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서울대병원에서도 그걸 자상이라고 표현한 걸 보면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스태븐드거든요. 예. 예리한 것에 찔렸다는 표현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를 가지고 자꾸 이제 그 정치권에서 정치적으로 편이 갈라져서 야 별것도 아닌데 뭐 엄살 떨었다. 그것도 동의할 수 없는 일이고 그다음에 뭐 자해설 이런 것도 저는 동의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자해를 해갖고 쇼를 하기는 너무나 위험한 부위예요. 네, 그런 거는 아니에요. 다만 아쉬운 대목은 부산에서 이제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고 그 테러 상황을 잘 수습해서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후송을 잘했는데 부산대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어도 무난했던 거를 옮기는 과정 중에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좀 더 그게 가미가 되고 또 각자 영역에서 왜 뭐 헬기를 보통 같으면 그런 그 상처라면 앰뷸런스로 옮기지 헬기를 안 옮긴다. 왜냐면 그건 맞는 얘기죠. 네. 헬기는 응급할 때만 옮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응급하지 않은 건데 하여튼 이렇게 된 거고. 예.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사람이고 제1야당의 절대다수의 의석을 가진 의회 권력을 가진 당의 지도자라 그러면 그거는 국가 원수에 준하는 예우를 하는 게 저는 행정적으로는 옳았다고 봐요. 아니 그거에 대해서 왜 뭐 헬기를 왜 옮겼냐? 그러면 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적인 사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 비밀 같은 게 없이 다 공개돼야 된다고 말했던 선상에서 볼 것 같으면 그 정도의 정치적 역량이 있는 사람이면
대통령에 준해서 대통령급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아니죠. 네.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유력한 제1야당의 당 대표가 그 정도의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서울로 이송을 하겠다 결정했다 그러면 국가기관에서 헬기 정도를 동원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한 예우였다고 봐요. 그거 그러니까 가지고 시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아요. 할 수 없이 이송한 거죠. 제일 힘 있는 사람이 옮기겠다는데 부산대병원에서는 권역센터라고 그러면 그래서 시민들이 자 국민이 주인이라면서 민주주의라면서 그러면 우리도 1cm, 1.4cm 찢어지면 다 헬기 동원할 수 있고 서울대병원에 다 중환자실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서울대병원 중환자실 아무나 들어갑니까? 1.4cm 찢어져가지고?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반나절 정도는 경부에 혈관 수술을 했다 그러면 반나절에 하루 정도는 환자 상태를 보는 것도 그건 일반적인 일이라고 아니 봐도 돼요. 서울대병원에 1.4cm 찢어져가지고 병원이라도 그런 정도의 수술을 했다 그러면 중환자실에 반나절 내에 하루 정도의 환자의 상태를 보고 환자 의식이 좋아지면 바로 일반실로 오죠. 아마 내가 알기로도 하루 이상 안 머물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각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저희가 보는 입장은 그 부분 그러니까 흉기에 대한 수사 그다음에 부산대병원에서 브리핑, 서울대병원에서 브리핑이 빨리빨리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각 분야에 있었던 모든 책임자들, 부산 같은 부산경찰청장, 부산대 같은 부산대 병원장, 서울대 같은 서울대 병원장이 자신 있게 자기 일을 그때그때 처리하지 않고 미뤘다는 거예요. 겁이 나서 미뤘죠. 눈치를 받겠죠. 눈치 보고 겁이 나서 미뤘죠. 행정부의 권력의 눈치를 받던 의회 권력의 눈치를 받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말 한번 삐끗 잘못하면 우리 조직이 야당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정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각자 눈치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느낌이 굉장히 들어서 저는 부산 경찰청의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 경찰 병력에서 하는 건데 부산대 병원과 서울대 병원은 내가 의료인의 입장에서 볼 때면 내가 만일에 병원장이었다면 수술 끝나고 바로 브리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 아니야. 그게 정상. 그래야만 국민들이 동요를 안 하죠. 이게 왜 이렇게 동요가 됐냐면 브리핑들을 안 하고 쑥덕쑥덕 대고 사진이 이상하고 동영상이 이상하고 1cm가 왜 민주당은 2cm라고 발표를 하고 그게 나중에는 1.4cm가 되고 왜 이게 열상이 나중에는 자상이 되고 이게 왜 1.4cm에 무슨 칼이 고조선 문양이 있는 칼이라고 민주당에서 발표하는데 그 칼이 어떻게 1.4cm에 들어가고 말이 안 되는 게 막 나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측에서도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병원 측의 공식 브리핑을 기다려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옳았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걸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하는 순간 이게 제일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야당 대표가 어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든 아니면 어디에 편향된 의식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테러를 당했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수습해가는 과정 중에 그런 논란의 여지를 없앨 수 있었던 사람은 면허증 갖고 사는 의사는 누구의 정치적 이해에 관계돼서 관계없이 있는 대로 본 대로 진찰한 대로 수술한 대로 있는 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지. 그걸 왜 안 했냐 이거야 왜. 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눈치를 지금도 어디서는 서울대에서 왜 추가 질문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추가 질문 안 받았을까요? 나는 그게 이상. 추가 질문 안 받은 건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다는 건데 그거는 전문가 영역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수술방에 들어갔던 사람이 누군지도 알고 저랑 개인적으로 통화한 내용도 있어요. 아 그래요? 집도의와 주변 스태프들의 사람들의 얘기는 또 의사들은 다 알아요 그런 거. 그렇지. 근데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다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알겠습니다. 브리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공식적인 브리핑이 아니고 그다음에 주변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설명을 드렸는데 저 이럴 때 되면 굉장히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알았어. 이런 얘기하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나보고 뭐라 하냐면 저 새끼 빨갱이라 그러고요. 아니 아까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왼쪽에 있는 분들 뭐냐면 제가 완전 또 보스꼴통이라 그래. 알았어. 이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 정도고 다만 아쉬운 대목은 전문가 영역에서 부산대학은 입원하는 그날 후송을 하기 전에 직접 이래서 후송을 한다까지를 미리 발표하고 후송을 하고 서울대병원에서 받아서 수술 끝나고 나면 수술을 이래 했다라고 브리핑하고 질문 다 받았으면 이런 논란은 벌어지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함익병 요번에는 정치 닥터가 아니라
피부과 전문의였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야, 한미병도 뭔가 이제 말 못하는 뭐가 있는 게 나중에 뉘앙스에 나오죠. 말 못하는 게 뭐가 있네요. 이제 뭐 속속 나오겠죠. 네, 지켜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